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사이언스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완성 물리학 1 7강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거의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점전압 판별하는 거. 점전압 판별하는 거 좀 어렵죠, 그쵸? 점전압 판별하는 거 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 준위. 물질의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 파트에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항을 오늘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점전압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래서 킬러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킬러 주제죠. 준킬러 주제다 보니까 수능 완성에서 조금 그래도 많이 다뤄주지 않을까,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비중이 에너지 준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에도 작년 점전압 문제를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준위 문제를 깔아줬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 준위 문제를 보실 건데요. 에너지 준위를 하실 때는 항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뭡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라는 거는 뭐에 비례하더라?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근데 그거는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분의 HC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파장과는 반비례한다라는 관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N은 1, 양자수는 1에서 양자수 1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에너지 차이값보다 조금 더 큰 진동수의 빛이나 조금 더 작은 진동수의 빛을 먹어도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안 된다가 답이죠. 정확히 그 특정 양자수의 차이값만큼의 진동수의 빛을 먹어야 흡수하는 거고요. 뱉어야 방출하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를 나타냈고요. A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F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봅시다.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H 곱하기 FA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N은 1과 N은 2, A가 여기 있으니까 그 두 마리의 에너지 값의 차이겠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4분의 4 이제로고 너는 4분의 1 이제로니까 차이값은 4분의 3 이제로가 맞겠습니다. 괜찮죠?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누가 더 짧냐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항상 1로 떨어지는 애들이 에너지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으로 2가 클 거고요. 그 다음으로 3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클 텐데 B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3에서 2로 떨어지죠. 그쵸? 그럼 B의 진동수는요. 3에서 2만큼의 차이겠죠. 차이값만큼일 거라고. 그치? D 같은 경우엔 4에서 1로 떨어지죠. 그러면 4와 1만의 차이일 테니까 당연히 에너지 차이값이 큰 게 어디야? 당연히 에너지 차이값이 큰 게 1과 4 사이인 D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럼 파장은 누가 더 짧아야 돼? D가 더 짧아야 되니까 땡. 지금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그쵸? 자, HFA라는 건 4분의 3 이제로였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알기 위해선 H 곱하기 FC로 구할 수 있을 텐데 C 같은 경우엔 2와 4 차이네요. 4분의 1과 16분의 1의 차이니까 16분의 3 이제로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FC라는 거는 FA에다가 지금 몇 배 해준 거야? 사실상 나의 분필 사실상 4분의 1배를 해준 거랑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8분의 1 FA가 아니라 4분의 1 FA겠다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닮은 꼴 문제도 봅시다. 닮은 꼴 문제. 똑같아요. 이거 쓰는 거예요. 똑같이. 봅시다. 또 수소 원자 모형에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이걸 알려주고 있네요. 이번엔 E3, E2, E1을 비워놨고요. D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A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의 4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D에서 파장이 더 기니까 진동수가 더 낮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건 FA라는 게 4FC가 아니라 바보야 4FDAO 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E2는 4분의 1 E1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4에서 2 차이가 D고요. 2에서 1 차이가 A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E2가 4분의 1 E1이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너랑 너의 차이값이 4대 1 차이가 나와야 된다고. 왜? A의 진동수가요. D의 진동수의 4배니까. 맞죠?
그럼 지금 2원과 16분의 1 2원 차이니까 전체 차이는 몇이니? 16분의 15 2원 차이입니다. 그거를 몇 배 해주시면 돼요? 5분의 1배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16분의 3 차이가 나와야 되죠? 아,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 2원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래야지 1대 4의 비율이 나오거든. 맞죠? 그러니까 기억. 2투라는 거는 4분의 1 2원이다. 맞죠? 2투. 3가 아니라 바보야. 2투. 여기죠. 습관적으로 여기쯤 있으니까 이거라고 생각했나 봐. 미안합니다. 그래서 2투라는 거는 4분의 1 2원인데 맞고요. 니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냐 묻고 있잖아. 그치? 야, A라는 거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요. C라는 거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1로 떨어지는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 2로 떨어지는 발머 계열보다는 진동수가 무조건 커요. 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 나오고요. 발머 계열은 뭐가 나와? 가시광선이 나오잖아. 진동수라는 거는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든 2에서 1로 떨어지든 간에 그게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큽니다. 진동수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B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갑니다. 그치? 양자수가 올라간다고. 양자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광자를 뭐 한다는 거야? 흡수한다는 거죠. 흡수. 그러니까 답은 얘도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2점 문제 들어가서 이제 점전화 문제 좀 풀어봅시다. 점전화. 1번. 그림 가는 X축상에 점전화 A, B, C를 0, D, 3D에 고정했고요.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래.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전체 전기력 개의 벡터 합은 항상 0이어야죠. 왜? 전기력이라는 건 결국 작용 반작용이었으니까. 그러면 너를 모두 개로 보는 순간 전기력이 0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왜? 전기력이라는 건 개 안에서의 내부력이거든. 그러면 너가 F는 0, 너가 F는 0이면 C도 합력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B가 A와 C에 대해서 내분 지점이 있죠. 그쵸? 그러면은 A와 C의 전하의 종류는 같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전하의 종류에 대한 힌트를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냥 너네 마음대로 잡아도 돼. 플러스라고 잡아보자고. 오케이? 근데 봐봐. 거리 B가 1대 2가 되지. 우리 풀롱력이라는 거는 K 풀롱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로 구할 수 있죠. 두 마리의 전하량 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마리의 전하량의 곱이라고. 그치? 근데 지금 거리 B가 1대 2잖아. 그럼 거리 제곱 B가 1대 4가 되죠. 거리의 제곱 B가 1대 4라는 거야. 그치? 근데 A가 B한테 주는 전기력이나 C가 B한테 주는 전기력이 똑같으니까 지금 F는 0인 거 아니야, 합력이.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의 비율도 1대 4가 돼야 돼. 근데 전하량을 QA, QB 곱하나, QB, QC 곱하나, QB는 공통이죠. 그러니까 A와 C의 전하량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뭐로? 거리의 제곱비로. 그러니까 A가 플러스 Q를 지닌다고 하면은 C는 플러스 4Q를 지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번에 A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A는 B, C에 대해서 외분 지점에서 F는 0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B, C의 전하의 종류가 반대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하셔야죠. 그래야지 B가 A를 당기고 C가 A를 밀 테니까. 근데 외분 지점 B가 1대 3이네. 그치? 그러면 거리의 제곱 B가 1대 9일 테니까 전하량도 1대 9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9만큼 지닌 요 C가 4Q잖아. 그치? 그럼 너는 몇이어야 돼요? 요거에다가 9분의 1 배해준 9분의 4Q를 가져가셔야죠. 즉 B는 마이너스 9분의 4Q를 지닌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나 상황으로 넘어옵니다. 나 상황에서는 A와 C의 위치를 체인지했대요. 그러니까 C가 플러스 4Q가 되고요. B는 똑같이 마이너스 9분의 4Q. 그 다음에 A는 플러스 Q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근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0일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노가다 해라 라는 거죠. 노가다. 식으로 노가다 계산해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FB를 구해봅시다. B에 대한 전기력은요. C는 당기고 A도 당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니까 C가 B를 당기는 거에서 A가 B를 당기는 걸 빼주시면 되겠죠. C가 B를 당기는 거 계산해 보시면요. D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이니까 9분의 16Q죠. 자, 근데 거기서 뭘 빼라는 거야? A가 B를 당기는 힘을 빼야 되니까 2D만큼 들어져 있으니까 거리 제곱해 주시면 4D제곱분의 그 다음에 두 마리 전하량의 곱 9분의 4Q제곱이겠죠.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뭐 Q제곱, D제곱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없애버릴게요. 그러면은 몇이 되는 거야? 9분의 16에서요 몇이 되는 겁니까? 36분의 4니까 36분의 4 해주시면은 9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지금 9분의 15만큼이 뭐라는 거야? F0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3분의 5라는 게 F0라고. 3분의 5. 그죠? 그럼 이제 C를 구해보면 되지. C. FC. FC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FC라는 거는 또 C 보시면은 B는 C를 당기고 A는 C를 미니까 B가 당기는 거에서 A가 미는 거 빼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D제곱분의 9분의 16Q제곱에서 A가 C를 미는 힘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D제곱분의 몇이에요? 4Q제곱이겠죠. 맞죠? 얘도 그냥 Q제곱, D제곱, Q제곱, D제곱 빼주시면요. 계산해보시면 9분의 16에서 9분의 4를 빼면 되죠. 그쵸? 그러면 9분의 12가 나고요. 3분의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아까 3분의 5가 F0였단 말이지. 그치? 자, F0라는 건 3분의 5만큼이라고. 그러면 3분의 4만큼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5분의 4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5분의 4F0만큼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요거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2번 가봅시다. 2번. 그림 가는 점전화 A, B를 각각 X축상에 X는 0, X는 2D인 곳에 고정하고 점전화 C를 X축상에서 옮기면서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X는 2D인 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F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가 양이라고 하네요. 잘 봐봐. 그러면 여기도 지금 A와 B와 C에 대한 점전을 안 줬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C를 플러스라고 잡아볼게. 근데 C가 2D 쪽, 즉 B 쪽으로 엄청 다가갑니다. 엄청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밀린대. 그럼 그건 누구에 의한 걸까? B랑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면은 오직 B에 의한 전기력만으로도 C의 합력을 볼 수 있다고. B의 지배 영역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B에 미친 듯이 가까이 갈수록 B가 C를 오른쪽으로 엄청 밀어내니까 B는 플러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괜찮죠? 근데 2D보다 조금 더 오른쪽 지점으로 가다 보면 전기력의 합력이 0인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B가 C를 오른쪽으로 미니까 A가 C를 왼쪽으로 그만큼 당겨야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전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전하량은 C로부터 여기 있는 C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A가 훨씬 전하량이 세겠죠. 기억! A와 B 사이에는 두 마리가 맞불이니까 서로 당기는 전기력 맞습니다. 니은 C를 뒤에다가 놓으면요. C를 여기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플러스 놔봐봐. 그러면 A도 C를 왼쪽으로 당기고요. B도 C를 왼쪽으로 밀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겠습니다. 디귿 C를 X는 0보다 왼쪽인 지점에 놓았을 때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냐 묻고 있는데 봐봐. A가 훨씬 세다니까? 그러면 0보다 왼쪽인 지점에 놓잖아? 그러면 B가 더 멀잖아요. A보다. 근데 A가 더 세. 그러니까 A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우세하겠죠. 뭔 소린지 알겠지? A가 전하량이 더 세다고, B보다. 근데 거리도 A랑 더 가까워. X는 0보다 아래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B에 의한 게 거의 미미할 거라고. 그러니까 A에 의한 게 세겠구나라는 거니까 F가 0이 되는 지점은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 가주시면 되고 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그림은 X축상에서 점전화 A, B를 각각 X는 0, X는 D에다가 고정하고 C를 X축상에 옮겨놨다고 합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고 했고요. C를 A와 B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할 때 전기력의 방향이 일정하대. 뭔 소리냐면 C를 A에다가 가까이 놔도 힘을 일정하게 받고 B에다가 가까이 놔도 일정하게 받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요거를 반대로 쓰는 거예요. A와 B의 종류가 반대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A, B, C에 대해서 뿔만지 환단할 수 있는 길을 안 줬으니까 내가 맘대로 잡아볼게. 뭐 예를 들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고 잡고 C가 플러스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A와 B가 반대고 C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A 쪽에 가까이 가도 오른쪽으로 맞고요. B 쪽에 가까이 봐도 오른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C에 작용하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C를 플러스로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C를 마이너스라고 해보세요. 봐봐. A 쪽에 가까이 다가가도 왼쪽으로 엄청 당겨지죠. B 쪽으로 엄청 다가가도 왼쪽으로 엄청 밀어지죠. 그러니까 A와 B의 종류가 반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이라는 거지. 봅시다. 기억.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다른 종류니까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니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은 전하량이 센 애로부터 멀어야 돼. 전하량이 B가 더 세래요. 그러면은 B로부터 먼 지점, 이쯤에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은 X는 0보다 왼쪽에 있네요. 맞습니다. 디귿 C가 0x D 사이에 있을 때랑 D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방향이 같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자, 0x D 사이에 있을 때는요. 지금 어쨌든 B가 C를 왼쪽으로 밀고 A가 C를 왼쪽으로 미니까 어쨌든 일로 밀릴 거야. 그치? 자, 근데 C를 엿다가 놓잖아? 그러면은 B는 C를 오른쪽으로 밀 거고 A는 B를 당기긴 할 건데 전하량의 세기는 B가 더 세고요. 심지어 거리도 B가 더 세요. 뭐라니? 자, 전하량의 세기는 B가 더 세고요. 거리도 B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이 매우 우세하겠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방향은 같지 않고 반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네, 이제 다시 에너지 준위입니다. 에너지 준위.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 그 다음에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래. 방출되는 스펙트럼. 즉, 방출하는 애들만 그려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B는 흡수하고요. A, C, D는 방출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A, C, D가 하나를 차지하겠구나라는 걸 아셨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파장이 증가한다는 거는 진동수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람다3일 거라고. 자, A, C, D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는 N은 3으로 떨어지는 파시엔 계열인 D이겠죠. 그러니까 너가 D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람다1과 람다2 같은 경우에는 A와 C 중에 더 에너지가 큰 애가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C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람다1이 C고 람다2가 A겠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에너지 준위 차이가 C가 더 많이 나니까. 기억,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A는요 E3와 E2만큼의 차이만큼 방출될 테니까 맞습니다. 니은 B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2보다 기냐라고 묻고 있잖아. 람다2가 뭐였니? 람다2가 D란 말이야. 그치? 자, 적어보자. 람다2라는 건요 D니까 E3와 E4의 차이값만큼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B에서 흡수하는 거 보시면은 E4와 E2의 차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누가 더 에너지 값이 커? B가 더 에너지 값이 크죠? 에너지 값이 더 크다는 거는 파장이 더 짧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람다 B라는 거는 람다 2보다 짧겠구나라는 거 파악하셔야 되니까 람다 2보다 길지 않습니다. 디귿 D에서 방출하는 거는 람다 3가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5번 가봅시다. 5번. 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n에서 4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진동수가 F0라고 합니다. 4에서 2로 방출될 때는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방출할 거란 말이야. 광자 에너지를. 그치? 그럼 차이가 3, 2니까요. 3, 2가 HF0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쵸? 기억. HF0는 3이다. 맞고요. 니은
그럼 HF0만큼 뱉을 때 4에서 어디로 떨어져? 4에서 2로 떨어지잖아. 2로 떨어지니까 발머계열, 가시광선이겠다? 맞습니다. 디귿 3에서 1로 전이할 때 3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묻고 있어요. 그쵸? 자, OF0만큼 만약 방출하려면요. OF0만큼 방출하려면 무려 15E만큼 차이가 나야 되거든. 15E라는 거는 1과 4의 차이죠. 에너지 1과 에너지 4의 차이일 거라고. 그치? 근데 1과 3의 차이는 당연히 1과 4의 차이보다 에너지 값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OF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니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볼까요? 6번. 네, 에너지 준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크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 따른 스펙트럼 계열 중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라이먼 계열이라는 건 N은 1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고요. 발머 계열은 N은 2로 떨어지는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고 에너지가 큰 거니까 X가 라이먼 계열이고 Y가 발머 계열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디귿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짧으대. 즉, 지금 기역이라는 건요,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즉 에너지가 제일 큰 애니까 무한대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무한대의 양자수에서 1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제일 긴 애니까 N은 2에서 N은 1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제일 짧은 거니까 발머에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에너지가 뭐라니? E1, E2, E3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알 수 있는 게 기억. E1은 E2 플러스 E3다. 무한대에서 2로 가고 2에서 1로 가면은 무한대에서 1 차이랑 같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X는 라이먼 계열 맞고요. 3번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의 4배냐 묻고 있잖아. 그치? 기억이 디귿의 4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억이라는 건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에너지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 거야? 에너지 차이가 13.6 전자볼트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무한대에서 2면은 값이 3.4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쵸? 3.4에다가 한번 4 곱해볼래? 13.6 나오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빛의 진동수라는 애초에 E1이라는 게 E3에다가 4배 해준 거니까 4배 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선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의 4배이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4번. N은 1에 있는 애가 Y에 해당하는 빛, 발머 계열을 먹을 수 있냐 묻잖아. 야, N은 1에 있는데 어떻게 2로 떨어진 애들을 먹어? 1로 떨어진 애들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고요. 5번.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빛을 차례로 방출하면 1로 가냐라고 묻고 있는데, 디귿 무한대에서 2로 떨어졌고요. 니은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1로 전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D를 봅시다. 에너지 D. 도체, 절연체, 반도체 에너지 D 구조고요.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은 전자가 채워진 거라고 했으니까 가보시면 엄청 띠 간격이 넓죠? 나는 띠 간격이 좀 좁네. 다는 띠 간격이랑 전도띠 간격이란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 그림이니까 다가 도체, 나가 반도체, 가가 절연체겠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A, B 중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반도체래.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도체겠으니까 A가 도체, 그 다음에 B가 반도체임을 알 수 있겠죠. 기억, A는 도체이다. 니은 B는 반도체니까 나에 해당한다. 디귿, 가에 해당하는 물질의 전기 전도도, 도체는 B가 뭐야? B,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가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답은, 자,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가에 해당하는 물질이니까 너죠. 그죠? A가 아니라 가는 절연체죠. 절연체에 해당하는 물질의 전기 전도는 반도체보다는 작겠죠. 더 안 흐를 테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봅시다. 8번. 그림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고체 A, B, C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B에는 진짜 안 흐르고요. A에는 꽤나 흐릅니다. 그쵸? 근데 C에는 아예 안 흐른대. 그럼 C가 뭐겠다? C가 절연체겠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더 잘 흐르니까 A가 도체, B가 반도체겠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기억, C는 절연체다. 맞고요. 니은, 띠간격은 절연체가 더 커야 되니까 땡. 디귿, 상온에서 전기 전도는 당연히 도체가 절연체보다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점 문제였고요. 이어서 3점 문제 봐보도록 합시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3점 1번, 그림은 점전한 ABXC를 X축에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ABC 중에서 B만 제거했을 때와 C만 제거했을 때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저게 뭔 소리냐? B가 X한테 주고 있었던 거랑 C가 X한테 주고 있었던 거랑 어떻다? 완벽히 같다라는 거죠. 뭐와 뭐가? 크기와 방향까지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또 ABXC에 대한 뭐 전화의 종류를 아무것도 힌트를 안 줬으니까 X를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B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B가 X한테 주고 있는 전기력은 지금 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C가 X한테 주는 전기력 방향도 얘랑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B가 X한테 주고 있는 전기력과 C가 X한테 주고 있는 전기력이 같으니까 뭐 FB와 FC가 둘 다 그냥 F라고 해보자. 그럼 B가 X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F, C가 X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F니까요. A가 X를 왼쪽으로 EF로 당겨야겠죠. 왼쪽으로 EF로 당겨야 될 거라고. 누가? A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겠다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B와 X를 다른 걸로 잡으셨으면 전화의 종류는 다르게 나올 거야. 그래도 이 뿔뿔마마 A와 C가 같고 B와 X가 똑같은 거 정도는 나오셨겠죠. B와 X를 다르게 잡았으면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기억.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는 EF, B는 F니까 A가 B의 2배 맞습니다. 니은 A는 마이너스고 C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반대라는 건 나왔어야 돼. 뭐 반대는 다 똑같다는 건 나왔어야죠. 똑같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지금 AC가 B에 작용하는 A는 왼쪽으로 EF로 당기고요. C는 오른쪽으로 F로 당기니까 A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죠. 지금 보시면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가 B를 얼마나 당기겠니? 거리가 지금 더 가까워졌잖아. 그럼 EF보다 세게 당길 거라고. EF보다 훨씬 세게 당겨요. 근데 C는 X를 F로 당기는데 C는 B를 당연히 F보다는 작게 당기겠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디귿도 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중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를 나타낸 것이고요. x, y는 라이먼 발머 중에 하나래. 당연히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가 더 큰 애니까 라이먼 계열이 x, y가 발머 계열인 거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에너지 차이 값이 제일 작은 애들이 람다1, 람다2래. 즉 람다1이라는 거는 1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제일 에너지 값이 작은 애니까 n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겠고요. 즉 저기서의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람다2라는 거는 2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 제일 에너지 차이 값이 작은 애니까 n은 3에서 2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저 왼쪽 그래프에서는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니은 C에서 방출하는 걸 람다1 맞습니다. A는요, FB 플러스 FC로 구할 수 있죠? 자, FA라는 건 FB 플러스 FC로 구할 수 있다고, 그치? 선생님, 그럼 람다 A라는 것도 람다 B 플러스 람다 C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아니죠. 왜? 우리 아까 했잖아. 에너지라는 건
HF라서 진동수랑은 비례하지만 파장이랑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FA라는 걸 바꿔주려면 람다 A분의 C로 바꿔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 람다 A분의 C라는 거는 람다 B분의 C 플러스 람다 C분의 C가 되겠죠. C라는 건 빛의 속력입니다. 그럼 C가 다 공통이니까 지워주셔도 1, 1, 1로 지워주셔도 A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분의 1 플러스 람다 2분의 1이겠죠. 분모끼리 더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가 아니겠구나라는 거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반지름 도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n은 4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2 또는 3으로 전이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 또는 람다 2고요. 자, n은 2인 궤도에 있는 애는 람다 1을 흡수를 못한대. 그러면 야, 만약 람다 1이 얘였으면은 흡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람다 1만큼 차이고 너가 람다 2만큼 차이겠다.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람다 2라는 거는 에너지 4와 에너지 2의 차이만큼이고요. 람다 1이라는 건요. 에너지 4와 에너지 3의 차이죠. 그쵸? 그러면 에너지 차이 값이 더 큰 친구는 누구야? 너잖아. 그럼 너가 에너지 값이 더 크다고. 그럼 진동수는 너가 더 크다고. 그럼 파장은 너가 더 짧아야지. 맞죠? 기억. 람다 1은 람다 2보다 큽니다. 니은이란 건 어떻게 구해? 람다 1 구하래잖아. 에너지 4와 에너지 3의 차이라니까? 그치? 그러면은 잘 봅시다. 에너지 4와 에너지 3의 차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진동수를 먹었을 때, 뭐 HF1이라고 합시다. HF1을 먹었을 때겠죠? 그건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람다 1분의 HC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람다 1 어떻게 구해요? 람다 1이라는 거는 에너지 4와 에너지 3 차이 분의 HC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4와 2 차이가 아니라 4와 3 차이여야겠죠. 티귿. n은 3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전이할 때 진동수가 람다 2분의 C에서 람다 1분의 C를 뺀 값을 방출할 수 있냐 묻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진동수로 계산하면 편해. 그냥 람다 2분의 C는 F2고요. 람다 1분의 C는 F1이죠. 자, 봐봐. F2에서 F1을 빼면요. 4에서 2 차이에서 4에서 3 차이를 뺀다고. 즉 3에서 2 차이가 남겠죠. 에너지 3과 에너지 2의 차이일 텐데요. 당연히 n은 3에 있는 궤도에 있는 애는 3과 2만큼의 차이 값을 방출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4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4번 전기 전도도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거 다음 단원이 반도체와 다이오드인데 뭐 이게 반도체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전류 회로하고 뭐 크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봅시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고체 AB와 반도체 소자 C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AB는 각각 도체 또는 절연체 중 하나고요. 지금 A와 B를 번갈아 연결하면서 PQ가 켜지는지 관찰을 하고요. 전지의 극을 바꾸어서 연결하고 달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반도체라는 친구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정류작용을 하죠. 정류작용이라는 게 뭐야? 무조건 뭐 위는 P, 아래는 N처럼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지. 그럼 만약 다에서 Q가 켜졌으면 라에서는 Q가 안 켜져야 되고 다에서 Q가 안 켜졌으면 라에서는 켜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보시면은 지금 A를 연결했을 때 PQ가 다 켜졌거든? 다 상황에서. 그럼 봐봐. 지금 플러스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Q도 켜지고 P도 켜져야 된다고. 그럼 일단 A라는 게 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래가 P, 위에가 N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P로 들어가서 N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라 상황에서는 전지를 바꿔버리니까 전류가 N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Q가 켜지지 않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B는 뭐야?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절연체가 되는 거라고. 절연체는 무조건 다 안 켜지죠. 안 켜가 아니라 안 켜짐 이겠죠? 왜? 애초에 얘가 연결될 수가 없어. 절연체니까. 그죠? 기억.
기억은 안 켜짐입니다. 니은 전기전도는 당연히 도체가 더 좋겠죠. 디귿 C가 뭐야? C 반도체잖아. 반도체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즉 정류작용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많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7강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점전화, 두 번째로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최근에 점전화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파트는 틀리지 않을 수 있게 공부하시고 뭐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이라도 에너지 준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